네, 안녕하세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SCK의 전재우 매니저입니다. 11 3D 기반 단지 분야의 전면 빔 설계를 위한 한국형 서드파티에 대해서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 연사를 위해서 두 분의 연사자분을 초대했습니다. 먼저 SCK의 이장원 매니저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SK 토목 담당 이장원 매니저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으로는 KG 엔지니어링의 이희정 과장님을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KG 엔지니어링에서 KG 랜드 기획을 담당하고 있는 이희정 과장입니다. 네, 오늘 저희는 11 3D 기반의 단지 분야 전면 빔 설계를 위한 한국형 서드파티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아젠다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전면 빔을 위한 국토부 지침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전면 빔 설계를 위한 이 서드파티의 기능들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면 빔을 위한 국토부 지침인데요. 이미 아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시행 지침과 기본 지침에 이미 이 빔 적용 수준에 대한 원칙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설계 단계에서 빔 적용은 전면 빔 설계여야 한다라는 이 내용이 시행 지침에 이미 담겨져 있고, 그리고 기본 지침의 빔 적용 수준에 대한 원칙의 내용을 보면은 3D의 경우에는 당연히 이제 빔 모델로 작성이 되어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2D의 경우에는 이제 기본 도면과 보조 도면이라는 항목에 기본 도면에서 보면은 기본 도면은 빔 모델로부터 추출이 되어서 작성이 되어 도면이어야 한다라고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성과물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하게 보면은 이제 수량 산출 기준과 도면 작성 기준이라고 해서 두 가지 항목으로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건데요. 수량 산출을 위해서는 이제 기초 데이터가 빔 도구를 통해서 작성이 된 그런 데이터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이를 통해서 수량 산출은 이제 공간 그리고 단위 부재 뭐 기타라는 이런 항목들이 수량 산출이 되어야 된다라고 나타나져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 작성 기준을 보시면은 작성 요구 사항에 빔 모델로부터 도면 추출이 가능한 이 빔 소프트웨어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런 것을 이용을 해서 빔 모델로부터 도면을 추출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단지나 부지 조성의 기본 공종을 보면은 이 5가지 공종이 있는데, 토공, 도로 및 포장공, 그리고 우수공, 오수공, 상수공 이렇게 5가지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이 전체의 기본 공정을 아우르기 위해서 저희가 빔 설계에서 이제 오토데스크 11 3D라는 제품을 이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국내 납품 기준에 맞춰서 이 11 3D를 이용을 해서 빔 설계를 하시다 보면은 기존의 2D 방식이 아니라 3D 이 모델링 방식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 납품 방식에 맞추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2D로 설계를 할 때에도 저희가 서드파티를 이용을 해서 이 워크 프로세스를 조금 줄였던 것처럼 11 3D를 이용을 할 때에도 이 서드파티를 이용을 하시면은 조금 이 빔 설계를 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부분들을 많이 간소화하고 좀 허들을 낮출 수가 있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지금부터 좀 천천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실제로 단지 또 이제 부지 조성 과업을 수행하면서 11 3D 그리고 레빗, 다이나모 이게 총 3가지 프로덕트를 사용했었는데, 제 경험을 빗대어서 그 KG 랜드 기능들을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능들은 단순 반복을 간소화하고, 그리고 이제 복잡한 프로세스를 간소화하고, 또 11 3D 하나만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부분들을 총 이제 3개의 카테고리로 이제 KG 랜드 기능들을 소개해드릴 계획인데요. 우선 처음으로 단순 반복 작업 간소화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KG 랜드에서는 이 기능 외에도 상당히 많은 기능들이 있는데, 제가 실제로 과업을 하면서 이제 많이 사용했던 기능들을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에 과업을 실행하시면은 이제 지표면을 먼저 생성하시고, 그 지표면에 맞게 이제 암층별 지표면을 생성을 하셔야 되는데, 11 3D를 사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지오테크니컬 모듈이라는 이제 다른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이제 지표면을 생성하시게 될 겁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생기는 문제가 뭐냐면, 이제 지표면 역전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걸 또 해소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으로 보링 데이터를 입력을 해서 추가 작업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팀 볼륨 지표면을 활용해서 이제 별도의 우회하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지표면을 생성하게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이제 간소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단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은 선형과 블럭들이 있는데, 이 선형별로 저희가 선형 베이스라인을 선택하고 이제 종단을 선택하고 횡단을 선택해서 일일이
저희가 코리도를 생성을 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코리도 일괄 생성 기능을 통해서 이제 간소화되면서 이제 프로세스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제 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다음으로는 이제 복잡한 프로세스 간소화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제가 이 복잡한 프로세스 간소화 그리고 어려운 작업 해결 부분에서 말씀드린 부분들은 사실 시빌 3D 하나만으로 해결이 어려웠던 작업이나 매우 복잡한 과정을 걸쳐서 저희가 작업을 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 한국형 표준 횡단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특성 세트 같은 경우는 제가 따로 이제 세션을 준비해서 발표를 해드릴 거고, 이 부분에서 설명드리고 싶은 부분은 코리도 자동 생성의 코너부 코리도 자동 생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단지 분야 제가 프로젝트를 진행했을 때 가장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부분이 사실 교차로의 개수에 따라서 제가 이 시빌 3D 모델을 프로젝트를 끝내는데 걸리는 시간이 결정된다고 모방할 정도로 교차로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큰 업무 로드의 일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이 간소화되면서 시빌 3D를 처음 하시는 분들도 케이지 랜드를 활용하시게 되면은 이제 자동 생성 기능을 하시면은 이제 시간을 많이 단축할 수 있고 이제 품질이 보증이 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작업 해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제 시빌 3D 하나만으로 해결이 굉장히 어려웠던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이후에 상세하게 발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서드파티 주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한국형 표준횡단 PKT 부분인데, 사실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빌 3D를 사용하면서 그럼 라이브러리는 제공이 되나요? 라는 질문을 상당히 많이 받는데, 시빌 3D로 이제 과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 서브 어셈블리 컴포저라는 별도의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각각에 맞는 표준횡단을 별도 제작하셔야 됩니다. 네, 제작하시는 게 처음에는 형상 위주의 이제 PKT를 제작하신다면 결국 납품 단계에서 이제 저희가 수량 산출을 해야 되는데, 이 수량 산출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PKT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수량 산출을 고려한 링크라든지 코드 세팅이 되어 있지 않으면은 코리도 지표면이 제대로 생성이 되지 않으면서 올바른 수량을 산출할 수가 없는 형태가 돼버려서 좀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부분들을 이제 케이지 랜드에서는 기본적으로 제공하고 있는 PKT가 있고, 또 올바른 링크나 코드 세팅 등을 통해서 이제 적절한 수량을 뽑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아까 앞서 보셨던 화면에서처럼 저희 케이지 랜드에서는 단지나 부지 조성에서 많이 활용되는 PKT들을 서브 어셈블리 컴포저를 통해서 제작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각 PKT들에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링크 코드나 매개 변수 같은 것들이 다른 지표면을 뽑고 도로 확장을 한다던가 코리더 자동 작성 이런 기능들에 활용할 수 있도록 미리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부대 시설물 작성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제공해드린 PKT들을 미리 조합을 해서 도로 표준 횡단들을 저희가 또 미리 세팅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들을 기반으로 또 표준 횡단 작성기라는 기능을 통해서 다른 이름으로 조장을 하고 수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빌 3D를 이용을 해서 하면은 원래는 서브 어셈블리 컴포저라는 거를 이용을 해서 이 라이브러리를 제작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라이브러리를 미리 케이지에서 제공을 한다는 거네요. 네네, 전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은 템플릿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빔 소프트웨어 특성이 가지고 이제 전면 BIM이 이제 실행이 되면서 가장 큰 변화가 모델과 그리고 이제 도면, 수량이 모두 연동된다는 점인데, 기존에 납품하시던 이제 2D 방식에서는 설계를 진행하시고 또 납품을 위한 도면 작업을 별도로 하셨어야 되는데, 이제 빔 소프트웨어 특성상 이제 모델이 생성이 되고 그 모델의 정보들을 활용해서 이제 도면과 수량을 산출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 사실 시빌 3D라든지 이제 빔을 도입하시면서 최초에 이제 검토하시는 부분들은 사실 모델링을 어떻게 할 건지, 이 툴을 활용해서 이제 설계를 어떻게 진행하실 건지에 대한 검토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실제로 납품을 하고 이제 빔으로 과업을 수행하다 보면 모델링 이후에 납품을 위한 도면 그리고 수량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모델하는 과정보다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제가 많았던 경험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케이지랜드는
템플릿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템플릿이 있는지 좀 알아볼 것 같고요. 우선 지금 11.3D와 KG랜드에서 이제 제가 평면도를 간략하게 비교를 했습니다. 제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는 지금 저희 보이는 측점을 표현하는 방식 자체가 지금 매트릭 같은 경우에는 미터 단위로 표현이 되어 있고 저희가 일반적으로 보는 평면도에서는 20m를 1로 표현하는 방식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시로 보여드리고 싶은 게 이제 그 선형 측점을 표현하는 방식 하나를 고치기 위한 과정을 제가 프로세스로 이제 보여드리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하나의 스타일을 변경하는데도 이런 절차들을 거쳐야 되는데 모든 평면, 종단, 횡단 이런 모든 스타일 그리고 레이블을 변경하시려면은 사실 11.3D를 도입함에 있어서 상당히 큰 어려움이었었는데 이 부분을 KG랜드에서 해소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템플릿들을 제공하고 있나요? 네, 저희 KG랜드에서는 DWT라는 것을 따로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DWT 위에서 저희 KG랜드의 기능을 활용을 하면 이렇게 레이블이나 뭐 밑에 밴드 스타일 같은 것들이 자동으로 적용이 됩니다. 그리고 설계를 변경을 하면 이제 레이블들도 자동으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이제 설계자들은 도각만 작성만 잘 해주시면 여기 목록에 나와 있는 도면들을 쉽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11.3D에서는 아까 이제 이장원 매니저님께서 설명하셨던 것처럼 기존에 있는 11.3D 템플릿에서 측점 하나를 표현하기만 해도 이제 스타일 변경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작업을 해야 되는데 이 템플릿을 이용하면 사용자들은 별도의 스타일 조정 필요 없이 그냥 바로 성과품을 위한 작성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설계 토공량 확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지나 이제 부지 조성 프로젝트를 진행하시면서 이제 도로 설계를 하시고 인접 도로 선형들을 활용해서 이제 블록 설계를 하시는데 그 이후에 이제 절성 토량을 이제 검토를 하시는 과정을 거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절성 토량을 검토한 후에 이 절성 토량이 이제 부적합하다면은 도로 종단을 조정을 하면서 이제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제 도로의 토공량과 이제 블록의 토공량 그리고 이제 총괄 토공량을 확인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실 이 부분이 11.3D에서 이제 안 되는 건 아닌데 이 절차가 좀 복잡합니다. 그 기준이 되는 지표면을 선택하고 이제 절성토의 기준이 되는 두 지표면을 비교를 해서 각 블럭별 또는 이제 도로별로 저렇게 이제 좌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볼륨 대시보드에서 이제 각 도로별 이제 블럭별로 이제 일일이 저희가 만드는 과정을 거쳐서 이제 절성토 수량만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KG랜드에서는 어떤 식으로 저희가 토공량을 확인할 수 있나요? 네. 지금 말씀하신 저 11.3D 기능은 이제 틴토량 지표면이라고 하여서 두 개의 지표면을 비교해서 물량을 산출하는 방식인데요. 저희 그 암층별 물량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여러 연산 프로세스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KG랜드에서는 이 연산 프로세스를 기능에 탑재해 놓았기 때문에 도로별, 블록별 절성 토량을 곧바로 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과 같이 이렇게 도로 코리더 지표면을 활용해서 연산을 하기 때문에 종단이 변경이 되거나 하면 곧바로 그 변경된 수량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영상을 보니까 저희가 이제 설계자가 원하는 도로별 혹은 뭐 블록별 또는 이제 뭐 도로만 별도로 이렇게 수량을 간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건가요? 네, 저희가 도로별로도 확인을 하실 수 있고 도로 그리고 블록별로도 확인할 수 있고 또 이제 도로랑 블록을 같이 합쳐놓은 물량도 같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게 이게 암층별로도 그러면은 절토 수량이 모두가 집계되는 건가요? 네, 그 프로세스를 저희가 기능에 녹여놨기 때문에 충분히 확인 가능합니다. 네. 이제 다음은 토공 솔리드 생성 및 활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워크 프로세스를 설명하기 전에 왜 솔리드를 꼭 뽑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우선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기존에는 양단면 평균법이라는 이제 수량 산출 방식을 활용해서 이제 2D에서 이제 도면을 수량을 산출하는 방법을 채택했었는데 이제 저희가 빔으로 가게 되면서 또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사항들이 최적법의 적용을 권장하고 있고 그 최적법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틴토량 지표면을 활용해서 수량을 산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하지만 여기서 또 문제가 되는 게
요즘 발주처별로 이제 시공 단계 그리고 이제 유지 관리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속성 정보의 입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의 코리더에 모든 소공의 이제 성토, 절토에 대한 속성 정보들을 입력하기가 매우 힘든데 솔리드로 객체로 만들 경우에 각각의 이제 성토 그리고 이제 절토에 대한 객체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객체에 속성 정보를 넣어야 돼서 이제 솔리드를 생성하는 걸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제 솔리드를 생성하는 절차 자체가 매우 복잡해서 사실상 시빌 3D의 기능만으로는 이 솔리드 생성이 매우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요. 시빌 3D에서 이제 솔리드를 생성할 수 있는 방법은 총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지표면에 두께를 줘서 솔리드를 생성하시던지 아니면은 그 지표면과 지표면을 비교해서 그 지표면의 두 개의 공간에 있는 솔리드를 생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암층별 수량을 저희가 솔리드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방법으로 이제 저희가 암층별 솔리드를 생성을 할 수가 없어서 저는 이제 다이나모를 활용해서 이제 암층별로 이제 토공 솔리드를 뽑았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좌측의 이 과정들은 각 하나의 이제 도로에 이제 솔리드를 생성하기 위한 워크 프로세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단지에서는 매우 많은 도로 선형이 있고 그리고 블록도 이 과정들을 거쳐서 이제 솔리드를 생성해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매우 복잡하고 이제 다이나모를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솔리드를 생성한 후에 또 수량을 저희가 집계를 해야 되는데 각각의 이제 솔리드별로 저희가 수량을 집계해야 돼서 이제 이 과정이 매우 복잡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KG랜드에서 이제 상당 부분 많이 해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KG에는 어떤 기능으로 이 부분들을 해소를 하셨나요? 네, KG랜드에서의 솔리드 작성 방식은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표면을 활용해서 이제 저희가 생성을 합니다. 그리고 앞서 저희가 말씀드린 그 틴토량 지표면에서의 암층별 물량은 뭐 여러 연산 과정이 필요하여서 이제 그거를 기능화하였다고 했는데 이 솔리드도 마찬가지로 그 연산 방식을 저희가 기능에 이제 녹여 놓았기 때문에 별도로 이렇게 3D 모델링을 한 후에 중첩 부분을 제거하거나 이런 작업이 필요 없습니다. 영상에서 보시면 이제 도로셀을 생성해서 틴토량 지표면을 뽑고 그 물량값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물량값과 이제 솔리드의 물량값을 또 비교할 수 있게 저희가 두 물량값을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확인해 보시면 거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방식에서는 이제 시빌 3D에 무조건 다이나모를 같이 사용을 해야만 이게 가능한 거고 심지어 이 각각에 대해서 따로따로 작업을 해줬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을 것 같을 때 지금 그러면은 KG랜드를 이용했을 때는 이게 별도로 작업되는 것이 아니라 다이나모 없이 그냥 쉽게 가능한 거네요. 네네. 도로 코리더 클릭만 하시면 이제 기능이 돌아서 알아서 이제 물량들이 다 산출됩니다. 굉장히 간편하게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그럼요. 이제 상수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우선 상수공을 이제 설명하기 전에 우수, 오수, 상수 동일하게 이제 11.3D로 이제 빔을 도입하시려면 처음에 가장 고민이 되는 부분들이 이제 우수, 오수, 상수에 이제 부속돼 있는 라이브러리들을 이제 따로 생성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우수 매놀, 집수정, 우수 바지 등과 같은 이제 시설물들을 11.3D 상에서 이제 우수 관망이라든지 오수 관망에 이제 적용을 하기 위해서 별도의 모델들을 또 라이브러리 제작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부분이 많은 품이 소요가 되는 부분인데 이제 KG랜드에서는 우수, 오수, 상수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제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 부분에서 말씀드릴 부분은 격정 3세도라고 해서 저희가 사실 제가 이 배수공 그리고 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가장 많은 시간이 걸렸던 부분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격전 3세를 제가 진행할 때 기존에 이제 2D 도면을 받아서 이제 각 2D 도면에 있는 밸브라든지 이런 시설물들을 다시 레빗 라이브러리로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를 배치한 후에 이 통합 모델을 생성하고 이 통합 모델을 활용해서 이제 도면화를 하고 이제 수량을 뽑았던 기억이 있는데 사실 이 격점 같은 경우가 단지 규모에 따라서 많이 개소가 달라지겠지만 제가 했던 경험으로는 최소 100개소 이상이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이 모든 부분들을 이제 사실 설계자가 일일이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 같은데 KG랜드에서는 이 기능이 이번에 이제 새로 업데이트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능인가요?
이번에 KG랜드에서 상수 관로 계획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탑재하였는데요. 상수 설계는 이제 평면 계획부터 시작을 하여서 종단 계획을 하게 됩니다. 특히 그 지표면을 따라서 관망이 생성되기 때문에 뭐 구조물의 뚜껑 같은 것이 이제 지표면에 일치되도록 모델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격점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한 100개소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많은 타입이 있는데요. 저희가 이 격점 타입을 미리 다 조합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평면상에서 위치만 설정하여 주시면 이렇게 3D로 모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형과는 이제 위치 정보와 길이 정보가 있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시면서 밸브실을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은 이제 상수 관로에 대한 규격을 확인한 후에 일치하는 격점을 찾아서 선택만 해주시면 곧바로 모델링이 되는 영상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제 11-3D와 레빗을 조합을 해서 작업을 했을 때에는 이 위치 정보가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 KG랜드에서의 격점을 작성을 하게 되면은 이 위치 정보가 정확하게 딱 맞아서 들어가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지표면을 기반으로 저희가 상수 관로를 깔기 때문에 위치 정보가 정확하게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 화면에서 보면은 라이브러리도 앞서서 레빗으로 작업을 했을 때에는 이 각각의 라이브러리를 작성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었는데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를 제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네, 이것도 저희가 이제 카탈로그들을 확인하면서 거의 한 1000개 이상의 그 라이브러리를 작성해가지고 조합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작성된 이 모델은 도면화도 쉽게 할 수 있는 건가요? 네네, 저희가 이제 3D 뷰로 볼 수 있는 것과 이제 그 도면에서 기호화되어 있는 도면,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수량이 물려 있는 이렇게 세 가지를 합쳐서 저희가 도면으로 뽑을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 기존의 작업 방식에 비해서는 지금 제가 봤을 때에는 너무 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이제 구조물 계획 옹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단지 분야 그리고 부지 조성 프로젝트를 수행하면서 이제 옹벽 같은 경우가 이제 우선순위에서 좀 밀리는 부분이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토공이나 이제 우수, 오수, 상수 위주로 이제 저희가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면 사실 마지막에 이제 제가 옹벽을 했던 기억들이 있는데 옹벽을 계획을 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자체가 이제 설계를 반영한 PKT 제작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11-3D를 도입하시는 분들은 11-3D도 알아야 되고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또 서브 어셈블리 컴포저라는 또 추가적인 툴을 사용을 해서 이제 설계를 반영할 수 있게 매개 변수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 사실 이 과정 자체가 매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옹벽과 이제 토공의 부분들을 라인을 이제 경계선을 만들기 위해서 이제 형상 위주로 이제 PKT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1-3D 상에서 PKT 작업을 하고 이제 모델을 생성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저희가 수량과 도면을 뽑아야 되는데 이제 수량과 도면을 위한 레빗 작업을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11-3D, 서브 어셈블리 컴포저 그리고 레빗 이 세 가지를 활용해야 해서 저희가 도면과 수량을 산출하고 있는데 사실 개인적으로는 이 설계값을 반영하기 매우 어려운 형태로 저희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옹벽 기능 또한 이번에 KG랜드에서 업데이트된 주요 기능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기능인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KG랜드에서 이번에 옹벽 기능을 전면 BIM 방식으로 저희가 기획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력식 옹벽, 보광토 옹벽, 패널식 옹벽을 PKT로 작성을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평면과 이제 종횡단을 고려해서 전개도를 먼저 작성을 하고요. 그 전개도를 기반으로 옹벽의 높이를 산정하면서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방식입니다. 패널식 옹벽을 예를 들어서 이제 보시면 규격에 맞는 패널들을 전개도에 복사 붙여넣기 식으로만 이렇게 간단하게 해주시면 자동적으로 이제 기능이 돌아서 옹벽 코리더가 쉽게 작성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 11-3D에서 옹벽을 작성하는 데 있어서 질문을 그전에도 저는 봤었던 게 기억이 나는데요.
이렇게 작성이 된 옹벽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은 도면화도 쉽게 이루어지는 건가요? 네, 우선 뭐 전면 BIM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전개도나 뭐 평면을 바로바로 뽑아낼 네, 수 있는 뽑아낼 수 건가요? 있습니다. 네. 아, 네. 굉장히 간편하게 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영상에서는 이제 패널식 옹벽만 있지만 앞서서 말씀하셨던 중력식 옹벽과 그리고 고광통 옹벽. 네, 고광통 옹벽도 작성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옹벽 작성하는 데에는 굉장히 손쉽게 작성도 할 수 있고 크게 무리가 없어 보이네요. 네. 네. 자, 다음은 이제 특성 세트 자동화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빔 발주가 진행이 되면서 최초에는 이제 발주처라든지 그리고 시공사에서 주로 형상 위주의 검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객체 모델이 있으면 어디에 모델이 간섭이 되는지 이제 시공성 적합성을 활용하시는데 많이 이제 빔 모델을 활용하셨다면은 요즘은 추세가 이 모든 모델의 어떤 시공 단계 그리고 이제 유지 관리 단계에서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필요한 정보의 양 자체가 엑셀 시트로 봤을 때도 상당히 많은 양을 있어서 사실 그게 그 설계자가 일일이 수기로 입력하기에 이제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인데 레빗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납품하던 했을 때에도 일부 이제 WBS 코드라든지 이제 다양한 정보들을 넣었던 이제 경험들이 있어서 레빗 같은 경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어느 정도 이제 설계자가 이제 속성 정보를 이제 다루고 입력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시빌 3D 같은 경우는 이 절차가 레빗보다 매우 복잡하고 그리고 세트를 관리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과업을 수행하면서 시빌 3D 속성 세트를 이제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제 별도로 제이슨 파일을 생성하고 이제 각 공정별로 이 제이슨 파일을 다이나모로 활용해서 이제 프로젝트에 입력을 하고 이제 속성 정보 객체를 입력하는 단계에서는 또 별도의 다이나모를 만들어서 이제 그 필요한 객체를 생성하는 단계에서 1차적으로 설계 정보를 입력하고 이제 그 후에 이제 시공 단계 그리고 유지 관리 단계에 필요한 발주처가 요구하는 정보들을 엑셀로 별도로 정리를 했습니다. 엑셀로 정리를 할 때는 이제 도로별, 블록별로 이제 제가 이제 엄청난 양의 시트를 정리해야 되겠죠. 이제 도로가 이제 선형별로 이제 소로, 중로, 대로 이런 식으로 이제 많아지고 블록도 이제 블록별로 제가 엑셀 시트를 정리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 엑셀 시트를 정리를 하고 또 이 각 객체별로 다이나모를 별도로 돌렸던 기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각 도로별로 다이나모를 이제 2번씩 돌려야 되고 이제 블록별로도 다이나모를 2번씩 돌려야 했던 기억이 있어서 사실 이 부분도 뭐 세트를 관리하는 부분이라든지 입력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오래 걸렸었고 이제 수정이 있을 경우에 또 그 도로라든지 블록을 제가 또 일일이 찾아서 또다시 이제 엑셀을 수정하고 이제 다시 또 다이나모를 돌려야 되는 이렇게 이제 반복되는 과정들을 거쳐서 사실 굉장히 이제 오래 걸리고 이제 복잡한 과정이었는데 이제 케이지랜드에서는 이 기능이 상당히 이제 간소화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기능인가요? 케이지랜드에서 생성되는 이런 결과물들의 특성 세트를 정의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능을 탑재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분류 코드라던가 작업 분류 체계 이런 것들을 미리 정의를 해준 후에 이제 케이지랜드 기능을 활용해서 솔리드를 추출하시게 되면 방금 정리하셨던 그 특성 세트가 솔리드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토공에 대한 특성 세트를 정의하는 영상인데요. 토공에 대해 이렇게 분류 체계를 순차적으로 정의한 후에 솔리드를 생성하면 그 솔리드 형상과 함께 특성 세트가 자동으로 반영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특성 세트 같은 경우에는 어떤 공정들을 그럼 지원을 하는 건가요? 네, 현재 토공이랑 도로 포장 그리고 우수, 오수까지 지원이 되고 있는데요. 이제 추후에는 저희가 케이지랜드를 통해서 나오는 결과물들은 특성 세트가 다 정의가 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앞서서 이자원 매니저님이 설명해 주신 거를 들어보면은 이 특성 세트 하나를 관리하기 위해서 진짜 어마어마한 작업을 하셨을 것 같아요. 시빌 3D를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이렇게 설계된 내용을 이제 다이나모를 이용해서 기존의 데이터들을 이제 1차적으로 넣고 그리고 거기에 이제 엑셀로 되어 있는 데이터를 또 2차적으로 넣어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게 또 변경이 됐을 때는 또 이 반복 작업을 다시 한번 더 해줘야 되고 네. 근데 KG를 이용을 하면은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쉽게 느껴지네요. 네네, 저희가 표처럼 정리를 해서 제공을 해드리기 때문에 네. 들어가서 그 각각에 맞는 속성을 선택만 해주시면 뭐 계획이 변경되더라도 그 계획 변경된 거에 맞게 바로바로 적용을 할 수 있습니다. 네.
되게 손쉽게 할 수 있는 방식으로 변경이 된 것 같아서 어떻게 보면은 11.3D를 배우는 것도 어렵지만 다이나모까지 더 익혀야 된다는 부담감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많이 완화해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네, 다음은 이제 11.3D2 레빗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 자체가 이제 설계사분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일 수도 있는데, 지금 11.3D로 설계를 하고 이제 왜 또 레빗이라는 툴을 사용해서 또 관망을 납품을 해야 되는지 부분에서 설명을 해드리면, 제가 겪었던 경험으로는 이제 우수, 오수, 상수 모델을 이제 레빗으로 올려놓고 이제 간섭 검토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간섭을 발견하고 이런 설계 단계에서 시공 단계에서 생길 수 있는 오류들을 해소를 해서 이제 해소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발주처에서 사실 CB3 데이터 외에 이제 레빗 데이터를 이제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지 관리 단계에서 어쨌든 모델 데이터가 있어야 유지 관리 단계에서 그 데이터들과 그리고 속성 정보화를 활용해서 유지 관리 단계에서 활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CB3D로 설계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별도의 레빗으로 된 그리고 이제 모델들을 요구를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 현재로서는 CB3D에서 레빗으로 이제 모델을 변경하는 과정이 다이나모를 활용하지 않으면은 사실 굉장히 오래 걸린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CB3D도 알아야 되고 이제 레빗 다이나모도 알아야 되는 상황인데, 그렇기 때문에 설계사에서 CB3D 교육도 어려운데 우리가 레빗도 해야 되고 레빗 다이나모도 해야 되냐, 그리고 또 그렇게 레빗 다이나모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또 별도의 각각의 이제 레빗 라이브러리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레빗 라이브러리도 구축도 해야 되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사실 도입하는 데 있어서 준비한다고 생각하면은 도입이 머뭇거려지는 건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어마어마한 허들이라고 네, 생각되네요. 맞습니다. 네. 그 이제 다이나모의 진입 장벽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저도 좀 많이 어렵다고 느끼는 부분이고, 설령 다이나모로 해결한다고 해도 설계 변경이 됐을 때 이 변경에 대응하기가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왜냐면 변경된 데이터를 또 다이나모에 돌리기 위해서 엑셀 데이터로 변경을 해야 되고, 그 변경된 데이터를 또 활용해서 관을 생성하고 또 이제 우수 밭이라든지 그런 XY 좌표들을 또 일일이 추출을 해야 돼서 다이나모를 돌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 부분들이 간소화되면서 이제 설계 변경에 대한 대응성도 상당히 좋아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케이지랜드에서는 이런 어떤 기능이 있는 건가요, 그러면? 네, 케이지랜드에서는 우선 뭐 도로나 포장 그리고 우수, 오수 같은 경우에 설계 자체를 아까 말씀하신 그렇게 뭐 간섭 검토나 이런 것들을 사실 11.3D 안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설계가 끝난 후에 11.3D와 케이지랜드 기능만 활용한 후에 클릭만 하면 이제 레빗의 그 객체로 모델링이 되는 그런 기능입니다. 대신에 이제 도로나 포장, 뭐 우수, 오수 결과물들이 이렇게 케이지랜드를 통해서 결과물이 나와야 저희가 거기에 맞는 뭐 매개 변수나 이런 것들이 매칭이 되기 때문에 저희 케이지랜드를 활용해서 결과물을 뽑으셔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패밀리를 제공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쉽게 레빗으로 변환 작업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더 높은 수준의 LOD를 원하신다면 이제 교체도 가능하도록 지금 저희가 처리를 해 놓았기 때문에 네, 개인이 가지고 계신 라이브러리를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일단은 기본 설계를 11.3D와 케이지랜드를 이용을 해서 그 완료를 하고, 그걸 기반으로 된 데이터를 이제 레빗으로 손쉽게 넘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레빗으로 넘어갈 때 라이브러리는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주시지만, 만약에 사용자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의 LOD를 원하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라이브러리가 있으면 그걸 이제 사용자도 손쉽게 교체를 할 수 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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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11.3D의 프로세스를 봤을 때에는 아까 전에 한 5, 6단계 정도로 됐었는데, 지금 보면 이제 앞선 모든 단계를 그냥 11.3D 안에서 케이지랜드를 이용해서 설계를 하고 그냥 원클릭으로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별도의 다이나모 작업이나 엑셀, 아까 전에 이제 이장원 매니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런 불편하고 어려운 작업 없이 그냥 클릭 한 번으로 넘어간다는 점이 저는 너무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네. 저는 사실 격정 상세와 이 11.2 레빗이 저희가 이제 설계사들이 빔을 도입하는 데 있어서 허들을 굉장히 많이 낮춘 주요 기능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사실 11.3D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데 또 레빗을 해야 되고 레빗 다이나모를 별도로 교육을 해야 되고, 이런 과정들이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근데 그쵸. 이게 사실 하나의 클릭으로 해결이 된다는 게 저는 사실 이 기능에 대해서 굉장히 놀랐었습니다. 사실. 네. 저도 지금 네. 클릭 한 번에 이렇게 데이터가 넘어가는 거에, 이건 너무 쉬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자, 다음으로 이제 관로 터프하기 계획 지표면 활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릴 텐데요. 우선 이거는 설계 데이터를 이제 시공 단계에 어떻게 활용할 수 있냐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기존에 이제 현장에서 터프하기를 하기 위해서는 평면도, 이제 종단면도에 있는 좌표들을 활용해서 이제 측정별 데이터를 이제 시공자가 엑셀 데이터로 정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저희가 도면에서는 이제 20m별로 측점이 생성이 되기 때문에 그 중간 단계는 이제 산식을 활용해서 이제 좌표를 정리하고 이제 레벨기나 이제 광파기 그리고 이제 GPS 등을 활용해서 이제 측량하는 사람이 좌표점들이나 레벨을 찍어주고 이제 백호가 가서 이제 관로 터프하기를 했었는데 사실 요즘에 이제 스마트 설계 저희가 지금 발표하고 있는 빔 내용에도 요즘 추세가 스마트 건설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머신 가이던스라는 건데 이 머신 가이던스를 활용하게 되면은 이제 평면도, 이제 종단면도를 이제 업체에 제공하는 경우에 이 머신 가이던스 장비가 이제 받아들일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 변환된 데이터를 장비에 이제 입력을 하고 장비가 갔을 경우에 그 장비 안에서 그 운전자가 자기의 위치와 그리고 이제 계획고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측량이 필요 없고 이제 관로 터프하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인데 사실 KG랜드에서는 계획 지표면 자체가 굉장히 쉽게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들을 저희가 이제 관로 기초공에 대해서 설명해 할 텐데 이제 어떤 식으로 작업이 이루어지나요? 네, 11-3D에서 정말 좋은 기능 중에 하나가 계획 지표면을 바로 뽑을 수 있다는 점인데요. 이제 저희 KG랜드에서는 이렇게 우수, 오수, 상수 관로를 설계한 뒤에 그 관기초에 대한 계획 지표면을 바로 11-3D의 기능을 이용해서 이제 뽑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지표면을 랜드 XML 파일로 바로 엑스포트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계획 지표면 데이터를 뭐 별도의 변환 작업 없이 이런 머신 가이던스나 뭐 이런 곳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영상에 보이는 바와 같이 이제 우수 토공 기능을 활용하여 뭐 포장 하부에 대한 지표면을 설정하여 주면 관로 토공 수량 산정과 함께 이제 터프하기 지표면이 함께 추출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렇게 뽑힌 터프하기 지표면을 바로 랜드 XML로 추출해서 활용하시면 됩니다. 사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관로 터프하기 이외에도 결국 도로나 이제 블럭의 계획 지표면이 있는 상태에서 이제 시공자가 작업을 하게 되면 그 설계 데이터들을 그리고 결국 이제 현장에서는 측량점이 되겠죠. 그런 측량점들을 굉장히 쉽게 뽑을 수 있는 것 같아서 굉장히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앞서 이제 보셨던 것처럼 여러 가지 이 기능들이 이제 시빌3D 기반으로 해서 KG랜드를 같이 조합을 해서 쓰시면은 좀 더 이 전면 BIM을 위한 2D에서 이제 3D로의 전환을 쉽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전에 저희가 KG랜드 1.0 출시를 했었을 때 제품에 대한 소개를 드리면서 현재까지는 이제 KG랜드가 이 단지 부지 설계의 전체 5공중 중에서도 토공, 도로공, 우수공, 오수공까지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향후에는 이제 더 많은 공정까지도 지원이 가능하게 업데이트를 할 예정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내용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금은 이제 포장공, 상수공, 그리고 구조물공의 옹벽까지도 이제 지원을 하면서 전체적으로 토공, 그리고 도로 및 포장공, 우수공, 오수공, 상수공, 그리고 구조물공의 옹벽까지도 지원을 할 수 있는 이런 서드파티로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저희가 이제 2D로 설계를 했었을 때에는 2D 설계만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었죠. 그래서 2D 설계에서 반복적이고 이제 저희가 성과품 납품을 위해서 어떤 작업들이 필요했었고 이를 위해서 서드파티를 별도로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빔으로서의 설계를 전환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 전면 빔으로서 저희가 이제 전환을 하고 있는데 BIM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기존의 2D와는 다르게는 굉장히 많은 솔루션이 필요하다는 걸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앞서서도 이제 이장원 매니저님이 실무에서 많이 사용했었던 시빌3D나 다이나모나 그리고 레빗,
그리고 서브 어셈블리 컴포저 같은 것들을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다양한 솔루션이 심지어 개인의 역량에 의해서 좌지우지되고 이런 역량이 높은 사람을 구하기도 굉장히 힘든 그런 시장의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설명해 주신 내용들을 보면은 이제 그런 다양한 솔루션도 물론 필요할 수 있겠지만 지금 이제 기본적인 시빌 3D를 이용을 하고 거기에 케이지 랜드를 이제 서드 파티를 이용을 해서 이런 어려운 점들을 많이 허들을 낮췄다라고 평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보시면은 이런 케이지 랜드를 이용을 해서 템플릿도 제공이 되고 그리고 다양한 라이브러리도 이미 많이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은 좀 더 표준화되고 규격화된 성과품을 쉽게 작성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저희가 설명드릴 내용들은 이제 크게 9가지로 얘기를 해서 케이지 랜드에 새롭게 추가된 기능들과 그리고 이제 시빌 3D로 이 실무에서 작업을 하셨을 때 어려웠었던 부분들을 케이지 랜드를 이용해서 어떻게 쉽게 풀어나갈 수 있는지 설명을 드렸는데요. 잠깐 이제 그 질문들이 나온 게 있어가지고 질문을 제가 좀 확인을 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질문 주신 내용 중에 이 데이터가 라이브러리 형태로 제공이 되느냐라는 질문을 주신 게 있는데 앞서서 몇 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네,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되는 거죠. 네네. 네. 뭐 기본적인 PKT라던가 뭐 이제 우수 같은 경우에는 그 구조물 파이프 뭐 이런 라이브러리들이 다 기본적으로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 상수 같은 경우 이제 그 네, 격점. 격점. 네, 네. 격점 부분의 라이브러리가 굉장히 많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네, 저는 그 격점의 라이브러리가 스크롤을 계속 올리는데도 나오는 부분에서 너무 깜짝 놀랐었어요. 예, 정말 많은 라이브러리를 만들어서 제공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네. 예. 그 부분이 이제 매니저님께서 실제로 실무에서 했을 때에는 너무 많은 네. 라이브러리를 제작하는데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사실 라이브러리 제작이라는 게 저희가 도면을 구하기도 어렵고 그 도면에 대한 이제 퀄리티라든지 그리고 이제 실제 이제 시공에 반영됐을 때 이제 변경되는 사항들을 그냥 레빗 라이브러리로 표현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사실 이게 또 저희가 기존에 격점을 작업하던 방식은 그냥 격정 상태에서 2D를 3D 레빗으로 변경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사실 위치 정보가 없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2D를 3D로 변경을 하고 이제 시공 전에 그냥 단순하게 모델 뷰어로 보면서 이제 좀 확인이 좀 편한 정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케이지랜드에서 제공하는 격전 상세 같은 경우는 사실 제가 알기로는 종단에까지 네, 위치가 맞습니다. 표현이 네. 되는 걸로 알고 네.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그 시공 전에 사실 격점이 시공 단계에서 많은 뭐 밸브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게 되면서 시공 단계에서 변경이 되는 부분들이 제가 많다고 알고 있는데 그거를 이제 사전에 설계 단계에서 이제 설계자가 이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에서 저는 사실 격전 상세도 굉장히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특히 그 기능 사용하시다 보면은 특히 그 소화전 같은 경우가 2D 설계에서 설계한 그 소화전을 이제 3D로 와서 보니까 뭐 갑자기 도로 위에 있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위치가 이상한 네, 곳에 네, 있다는 그쵸, 얘기죠. 네. 네. 근데 이제 이 기능을 활용을 하시면 뭐 평면, 종단 이걸 다 고려가 되기 때문에 육안으로 확인하시면서 보도 위로 올릴 수 있게 네. 정확한 위치에 맞춰 네, 설계를 네,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런 네네. 거죠. 네. 굉장히 좋은 저는 이제 격점 부분이 진짜 라이브러리 제공되는 것도 그렇고 너무너무 이장원 매니저님도 놀라셨지만 진짜 좋은 기능인 것 같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중에 저희가 이제 템플릿이 제공이 된다고 했었는데 이 템플릿에 도로블록 횡단면도 상에서 수량 산출표까지 이제 이런 것이 제공이 되느냐라는 내용이 있네요. 네. 수량 산출. 네. 도로블록 횡단면도상의 수량 아, 산출까지. 네. 네네. 아까 앞서 말씀드렸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저희가 도로 횡단면도나 뭐 블록 횡단면도를 라는 기능으로 따로 이제 도면화할 수 있게 저희가 측점별로 그 측점에 맞게 뭐 절성 토량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제 표로도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도면으로 네, 뽑으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질문 중에 하나가 이전 버전의 호환도 문제가 없는지를 물어보셨는데 이 부분이 조금 제가 생각했을 때 애매한 부분이 이제 시빌 3D를 말씀을 하시는 건지 케이지 랜드를 말씀하시는 건지 애매하긴 한데 시빌 3D 같은 경우에는 뭐 버전 호환에는 이제 DWG 파일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
KG 랜드에서의 버전 호환은 크게 문제가 없나요? 네, 저희가 뭐 최대한 그 라이브러리를 건드리지 않는 한에서 저희가 기능을 업데이트를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너무 많은 것이 변경되었다라고 할 경우에는 저희가 라이브러리 자체를 뭐 버전 2라는 식으로 이름을 다르게 해서 제공을 할 예정이거든요. 아, 네네. 네, 근데 현재까지는 동일한 라이브러리로 제공이 되기 때문에 기능을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네. 그리고 또 하나 질문이 있는 게 관로를 설계한 이후에 설계 오류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는지를 물어보셨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계 오류 검증이라는 게 네. 사실 빔 이제 전환을 한 입장에서는 사실 그런 관로 간의 간섭을 이제 대표적으로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관로 간의 간섭 같은 경우는 11.3D를 에서 이제 간섭 체크를 하시거나 아니면은 11에서 레빗으로 데이터를 변경한 후에 레빗 데이터에서 활용하시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사실 이제 설계적이라는 게 이제 설계적인 그런 수량식을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은 이런 물리적인 객체 간의 간섭을 말씀하시는 건지가 좀 확인이 돼야 이제 제대로 된 네. 답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그 11.3D 내에 있는 그 기능을 활용하시면은 거기는 이제 약간 한국형 우수 수리 계산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우수, 오수 수리 계산을 한국형으로 맞춰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이제 설계적인 내용도 이제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네. 네, 네.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네. 뭔가 좀 더 명확한 질문이었으면 아마 답변이 더 쉬웠을 것 같은데, 그래도 일단은 말씀하신 부분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있겠네요. 네. 추가적으로 질문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서, 네, Q&A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 오늘 저희가 이제 전체적으로 11.3D 기반의 단지 분야 이 전면 BIM 설계를 위해서 11.3D만으로는 이제 설계가 어려웠던 부분들을 KG 랜드라고 하는 서드 파티를 이용을 해서 좀 더 쉽게 접근을 하고 빔 설계를 할 수 있다라는 걸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발표를 위해서 수고해주신 이장원 매니저님 그리고 이희정 과장님 감사드립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웨비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